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려 5분을 촬영했는데 뭐가 날라오면서 이게 끊겨버렸어요. 다시 하랍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제가 지금 1월 4일 월요일이거든요. 1월 2일, 1월 3일 이틀, 토일, 요일 이틀 동안 에듀윌 본사 올라가가지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인강 촬영을 하루에 10시간씩 빡시게 20시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서 이거를 빨리 해놓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규현의 보험통신 2021년 첫 번째, 자, 178하고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한정이 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운전자 한정이 있고요. 연령 한정이 있어요. 가장 범위가 작은 건 나 혼자 운전해 김영피 보험자 1인 한정이고요. 그거보다 범위가 그 다음으로 넓은 게 부부 한정. 나랑 우리 뭐 집사람, 나랑 우리 아저씨 이렇게 두 명이 운전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 혼자 운전하는데 추가로 한 명 더 운전해요라고 김영피 보험자 1인 플러스 추가 1인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이 추가 1인은 마누라는 추가 1인으로 못 넣어요. 그런 거 같은 부부 한정하면 되지. 왜냐? 이 추가 1인으로 넣으면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나랑 우리 아들 이러면 그냥 가족 한정 넣으면 돼요. 근데 나랑 우리 아들 얘가 2명 딱 넣잖아요. 보험료 더 비싸. 왜냐? 추가 1인은 누가 돼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험회사는. 근데 관계를 뭐 꼭 적어 주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삼촌이면 얼마, 뭐 아예 모르는 옆집 아저씨면 얼마, 뭐 이렇게 설정하기는 복잡하니까 그냥 추가 1인 이렇고 이 사람은 가족 아닌 걸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좀 비싸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면 여기에 추가 1인에 못 넣어요. 그래서 가족이면 그냥 가족 한정하는 게 나아요. 추가 1인이 있고, 그리고 가족 한정. 가족 한정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넓죠. 그리고 아무나 운전이 있어요. 그리고 연령 한정도, 연령 한정의 가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전연령이 있어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만 땄다면 일단 운전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오토바이다 그러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만 땄어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연령 한정은 전연령이 있고요.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만 있으면 그냥 이 차 운전해도 돼. 이렇게 전연령. 연령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얘 둘이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운전 한정에도 들어가면서 연령 한정에도 들어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보상이 안 돼요. 자, 43세 이상인데 부부 한정해놨는데 아버지가 몰았어요. 안 되죠. 그죠? 자, 가족 한정인데 아버지가 몰았어요.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안 되는구나. 가족 한정인데 아들이 몰았어요. 되잖아요. 되는데 가족이긴 한데 연령 한정을 큰애가 운전한다고 26세로 해놨는데 막내가 운전을 한 거야. 막내는 이제 만 20살이에요. 그럼 보상이 돼야 안 돼. 여기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당이 돼요. 엔드 조건이 돼야 돼요. 자, 한정에 누가 운전할 거냐라고 하는 한정이 있고, 그 운전하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 적은 사람 누구야 몇 살이야 라고 하는 한정이 있어요. 두 가지의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형은 가족이 아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홍길동전도 아니고, 자, 콩가루 이거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가족 한정,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한정이라고 하면서 가족의 범위에 누가 들어가냐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연히 가족 한정에 나는 들어가죠.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놨을까요?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기준이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여자분 기준이면 아버지, 어머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 그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재결합하시는 가정들도 많죠. 그러면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이거 다 되고요. 당연히 되고요. 이혼했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자, 배우자가 제가 남자 기준이라도 보니 뭐 전체라고 표현했는데, 자, 배우자분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그래서 같이 결합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 기준으로 보면 이분한테, 배우자분한테 얘는 서로 뭐가 되냐면 계자녀가 돼요. 계자녀.
계자, 계녀 해서 계자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계자녀는 내 차인데 혼인신고를 했어요.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 호적에 올라 있어요? 안 올라 있어요? 안 올라 있어요. 등본에 동거인으로 돼 있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니에요. 계자녀예요. 계자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자녀의 신분을 호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양을 해야 돼요. 양자로 들여요. 양자로. 양자 양녀로 들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굳이 그런 과정 필요 없고 그냥 두 분이 혼인관계고 그의 자녀다 하면 그냥 보상이 되는 거예요. 되고 그 계자녀의 배우자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내 위아래 배우자 위아래. 근데 두 칸 건너뛰면 손자 손녀는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요. 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자, 된다. 그 설명을 드렸고요. 아버지 차를 만약에 아들이 몰다가 사고 났다. 가족 한정이면 되죠. 근데 가족 한정 안 해놨어. 부부 한정을 해놨는데 아버지 차를 아들이 몰다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대인 1 책임보험은 됩니다. 그 사람 다친 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적거든요. 보상 한도가 작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그냥 그 책임보험의 범위 예를 들면 부상 등급 뭐 골절 안 생기고 이 정도면 보통 1등급이든 14등급 중에 14등급이 제일 낮은 거고 한 12등급까지가 골절 안 생긴 기준으로 보통 가장 높게 책정되는 등급이거든요. 그럼 12등급일 경우에 한도가 120만 원이다. 근데 뭐 치료비하고 합의금하고 이래가지고 120만 원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민사적인 책임이 다 치러진 거죠. 그러면 굳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뭐 똑같은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3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골절 없다 하더라도 뭐 한 열흘 막 한 20일 막 이렇게 장기로 입원하면서 치료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경찰서 신고됐다? 그럼 형사처벌 받는 거죠. 종합보험 미가입. 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봐서 형사처벌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 차, 내 차 보상 안 되죠. 내가 다친 거 보상 안 되죠. 오로지 책임보험만 되죠. 왜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운전해요, 뭐 우리 애도 운전해요, 뭐 한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정은 어디에 적용되냐? 대인 2, 대물, 자손, 자차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책임보험 대인 1, 대인 1은 그거만 운전 한정 기본이 뭐냐면 아무나 운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연령 한정 전연령 누가 내 차를 운전하든 훔쳐서 운전하고 막 이런 것만 아니면 누가 운전을 하든 내 차를 운전할 때 사고 나면 그 사람 다친 거 책임보험 한도는 해줘요. 면허만 있으면. 예. 운전 한정과 연령 한정이 기본에 전연령으로 돼 있어요. 책임보험은. 근데 그거 설정 따로 해가지고 난 어차피 내만 모는데 그거 설정 따로 해가지고 보험료 적혀낼래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가입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 배상 책임법에서 그거는 그렇게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보험 외에는 운전 한정과 연령 한정을 따라간다. 형, 누나, 동생은 가족이 아니다. 다음 달에 설 되는데 만나가지고 형은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한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옆으로 가는 거는 적용을 안 해준다. 삼촌 안 된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갈게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경기 또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 목소리 좀 크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2021년 좋은 일 가득 생기시고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고 웃을 일 많이 생기시는 그런 2021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